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계속 내리면서 통행길 많이 불편하셨죠? 광주 전남의 나흘째 대설특보가 이어지면서 눈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눈은 주말에도 최대 1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 대부분이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한 차량은 화물차 사이에 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들것으로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무안 광주고속도로 보평터널 인근에서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가 이제 아예 꽉 막힌 상태여가지고 차가 이제 뭐 어떻게 빠져야 뭐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추위를 동반한 대설특보가 나흘째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때 시간당 3에서 5cm의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판매가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미끄러워서 위험하지 이게. 특히나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어르신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분들은 몸 약한 분들은 좀 조심 좀 해야지.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해야지. 이번 눈은 오는 주말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내리겠고 전남 동부는 1에서 5cm가 예보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강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이후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으나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춥겠고 그글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낙상과 교통사고 등 100건이 넘는 눈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예열되면서 이른바 야권 잠룡들의 호남 공들이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광주 전남을 찾는데 지역민들이 이들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위 야권 비명계 정치인들의 호남 구애도 본격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보폭 넓히기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5.18에서 탄핵 정국의 해법을 찾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지만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견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 정권에 조금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더 큰 성취를 못 낸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광범한 세력들의 힘을 엮어서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한 김용록 전남지사도 광주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제 결심을 나름대로 굳히고 약속이라도 한 듯 야권 내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다음 주 줄줄이 광주와 전남을 찾습니다. 지난 총선 낙선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오는 10일 광주에서 열리는 시국 토론회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전 국회의원도 11일 지역을 찾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13일부터 이틀간 광주에 머물며 각계 인사와 만납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의 포럼 강연자로도 나섭니다. 최근 민주당의 복당을 신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주 전남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선을 염두한 행보라는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한 물밑 민심 잡기 채비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국가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흩어지고 분열된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할 텐데 호남민들이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겠죠. 정치 민감도가 높은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이 비명계 인사들의 호남 공들이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해 기아 타이거즈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승리의 보증수표인 뒷문을 확실하게 걸어 잠그는 건데요. 기아가 조상우 선수를 영입하면서 불펜 JJJ 트리오 재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최강 불펜 조합으로 경기 막바지 팬들의 조바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이 실린 공이 포수 미트에 팍팍 꽂힙니다. 기아 뒷문에 새롭게 합류한 조상우 선수. FA로 떠난 마당새 장현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키움에서 전격적으로 영입했는데 부상 후유증을 털고 올 시즌 완벽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50km를 넘는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위력을 되찾는다면 지난해보다 불펜 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팬분들이 이제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좀 안심하고 볼 수 있게 열심히 잘 막아보겠습니다. 지난해 31세이브로 세이브왕을 차지한 정혜영 선수는 올해 9위를 더욱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마무리 경험에다 한국 시리즈 우승의 소중한 경험까지 쌓이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기아 뒷문의 정점 역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저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삼고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7, 8회는 물론 마무리까지 전천후로 소화할 수 있는 전상현 선수까지. 기아 불펜은 새로운 JJJ 트리오 구축으로 지난해보다 더 굳건한 리그 최강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층 성장한 곽도기와 FA로 다시 합류한 임기영, 그리고 김기훈, 이준영까지 기아의 불펜진은 팬들이 경기 후반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강 전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더 가볍게 하려고, 더 힘을 덜 쓰려고 이렇게 피칭을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했고 시즌 때 100%로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불펜진은 올해도 기아 타이거즈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의 다름 아닙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등학교의 문이과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못지않게 이공계 계열에 진학하는 문과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대학에서 수업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역의 한 대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카페에 앉아 자유롭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 화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문제를 모두 푼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작동해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제공되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올해부터 이공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측정을 위해 도입한 AI 기반의 학습 지원 시스템입니다. 먼저 보완해서 정규 학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 넘는 수시 합격자들의 성적 결과가 취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사흘. 집이나 카페, 학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어 시험을 치르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합격자 대상으로 단 3일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율 90%로 수월하게 집계가. 이렇게 취합된 성적은 하위 30%를 분류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면 AI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초교양 과목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안내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문이과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고등학교에서 화학과 물리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이공계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전공 안에서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전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조선대학교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위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강 신청과 진로 선택 등 학교 생활 전반으로 AI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조선업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핵심인데요.
오랜 침체를 겪은 조선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핵심 축으로 조선산업에 특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조선업계의 호황이 찾아오면서 인근 식당과 소상공인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점심 때는 한 250명 정도요? 250, 300 정도. 요즘에 조선업이 좋아져서 좀 손님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전남 조선업 종사자 95%가 몰려있는 서남권. 부가가치 생산과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조선업 업황에 따라 서남권 경제는 크게 좌우됩니다. 실제로 조선업 회복세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지역에서 유발된 추가 생산액은 2조 원대에 이릅니다. 지역 경제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회복세가 그나마 지역 경제 부진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다 보니 조선업 업황은 지역의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조선업 불황기였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전남 서남부에서는 연간 2천여 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수주 회복에 따라 202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조선업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2만 3천여 명. 더불어 2023년부터 도입된 외국 인력 조선업 쿼터 시행으로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도 활로를 찾았습니다. 조선업의 호황으로 현장에서도 인력 수급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인력 수급이 많이 돼가지고 외국인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딛고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업에 힘입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이 회복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조선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교육과 정착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뉴스데스크. 국회의원 의전부터 수의계약 강요까지 광주 청년센터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해 청년센터 체육대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수탁법인 이사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상반되며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광주광역시의 광주청년센터 지도 점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당시 광주청년센터장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광주 MBC 취재 및 인터뷰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공항의 임시국제선 취항 준비가 짧으면 2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생방송된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 광주공항에 임시로 국제선을 취항시키자는 관광업계와 지역민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일원화시키자는 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조만간 정부나 전라남도 그리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천만 원보다 2,800만 원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지 않고 업무 처리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